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디오 브랜드 포칼이에요. 포칼이라는 브랜드가 예. 프랑스. 그 예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하만카논 살 때 예. 포칼을 살까 하만카논 살까 하다가 포칼이 너무 값을 비싸게 올려가지고 하만카논 산 거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포칼 스피커 그 중에서도 예. 그랜드 유토피아라고 플래그십 모델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런 기계가 따로 있는데요. 네네. 작고 하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를 쓰신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 회장님이 쓰시는 거면 나도 네. 한번. 내가 삼성전자 회장 못하겠지만 저 양반이 쓰고 나도 한번 써보자. 회장이 된 기분 한번 느껴보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스피커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이 나라의 또 매출이 또 한국에서 매출이 또 폭증을 예. 했겠군요. 보면. 지금도 포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예요. 네, 안녕하세요. 준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디오 평론가 한지훈 선생님을 모셔서 오디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오디오로 바라보는 세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디오 전문가 한지훈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위스, 영국 뭐 등등 기타 여러 나라의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국민성이라는 게 보통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독일 사람들은 이제 처음 친구 되긴 되게 어렵지만 한번 만들면 되게 좋아. 네. 뭐 이태리 사람들은 뭐 남북 북부 이렇게 또 달라. 프랑스 사람들은 어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네. 그냥 이런 국민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퉁쳐서 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오디오들도 이제 국가별로 딱 들으면은 이제 딱 보면 그런 특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보면?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갑자기 대충 막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봐야 될까요, 보면? 일단 스위스부터 가볼까요? 스위스. 예. 그 최 박사님은 예. 스위스의 공산품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스위스의 공산품 하면 당연히 시계지만 저랑은 안드로메다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시계를 안 차거든요. 잊어버릴까봐. 예. 예. 그렇죠. 스위스 하면 누가 뭐래도 시계죠. 예. 그렇다면 스위스 시계의 특징은 뭘까요? 정말로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정말 좋아서 예. 다른 나라의 시계를 압도해서 스위스 시계가 비싸게 팔리는 걸까요? 예전엔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지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 마음을 울리는 차별성을 제일 부각시키는 굳이 뭐 네 개 나라의 시간을 다 태엽 시계로 정밀하게 맞춰서 그거를 굳이 예.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보고 있으면 사실 되게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돌아가는 손목시계 예. 가운데 무브먼트. 무브먼트를 보고 있으면은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스위스 파텍 필립이 아니라 휴대폰이죠. 그렇죠. 인공위성 통해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예. 보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시계를 감고 싶어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계적인 완성도도 뛰어나지만 그 기계적인 완성도를 뛰어난 상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그런 예, 기술이 그렇죠. 있다고 알면서도 생각하는데 속죠. 예, 오디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스위스 물건은 딱 보면은 얘는 좀 다르다.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예. 뭐랄까요, 좀 기품이 느껴진달까, 포스가 그렇죠. 느껴진달까. 예, 뭔가 다르다. 뭐 예. 사실 오디오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그 스위스 아미나이프 이거 예. 처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처음 봤을 때 이야, 막 이런 맥가이버. 예. 저는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어디 하나 갖고 오셔서 봤는데 세상에 이런 물건이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뭐 골드문트나 FM 어쿠스틱스 여기다 뭐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면 CH 프리시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네들을 신품으로 한 주 살려면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들어요. 20억. 예. 근데 이게 소리가 압도적으로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소리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각기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제 기준대로 예. 원래 소스를 그대로 재생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은 이거는 뭐 공학을 전공하고 오디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저나 이렇게 소리 듣는 거지 보통 사람은 그게 소리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 문제는 오디오는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예. 살 수 있어요. 예, 없어 살 수 있어요. 이 사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이 되면은 예. 그 퀄리티는 로그 함수 그래프로 그립니다. 조금 좋아지는데 돈은 2배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비용은 지섬수의 그래프로 올라가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느끼는 그거죠. 야, 이거 조금 좋아졌는데 돈이 2배야, 더블이야. 그렇죠. 예. 막 맨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정점이 있는 게 독일 스피커고요. 그 꼭대기에 있는 게 오디오, 스위스 오디오가 예. 그 꼭대기에 가 있다. 실제로 골드문트라는 회사에 네. 아폴로그라는 스피커를 보면 아폴로그. 예. 예. 스피커 이름부터가 좀 웅장하죠. 그렇죠. 웅장해지는데요. 예. 보면은. 그 스피커는 일단 소리를 다 떠나서 네. 이 디자인 측면으로 이건 너무나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이다 해서 모마에 전시가 됐어요. 뉴욕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 예. 그 파워를 넣기 전부터 그냥 딱 그 정지 상태에 있는 그냥 그 스피커 자체가 모마에 전시가 될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기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내가 스위치를 네. 돌려보고 눌러보고 하면 뭔가 다르겠군요. 보면은. 이 돌리는 노브, 네. 노브의 느낌을
따라서 스피커 가격이 대충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우선, 이게 딱 이렇게 예. 만져보시면 예. 감이 오는군요. 보면은 되게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예. 정말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예. 그것만 그러니까 소리를 전원을 인가해서 소리 듣기 전에 노브만 잡아봐도 얘네는 잡는 촉감부터 굉장히 다르다. 자, 근데 스위스는 상수의 조언을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스위스가 그렇게 막 남들 1,000만 원짜리를 얘네는 뭐 1억, 2억을 받는다면은 예. 그렇게 비싼 부품 써야 이게 자본주의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열어보면은 다 플래티넘으로 돼 있는 뭔가 부속들이 그렇죠. 부품들이 있을 것 같고 예. 노브에도 보면 뭔가 막 예. 뭐 휘황찬란한 게 붙여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예. 부품은 그냥 일반 부품 똑같은 거 씁니다. 아이고 사기 아니에요 그거? 사기 아니 그 사기잖아요 보면. 그건. 그러니까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기가 맞는데 예. 실제로 그 비싼 부품 쓰는 사람들은 예.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자작하시는 분들이 비싼 부품을 써요. 셀프로 DIY 해서 내 하시는 오디오 내 거 분들이- 만드는 이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커피스터나에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쓰시지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아 이거 되게 배신감인데 보면 왠지 그 스위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막 다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 것 같은.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한 땀 한 땀 맞는 게 그게 뭐냐면은 예. 예를 들면 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롤로돼 있습니다. 커피스탄이 저항 같은 것들이 롤로돼 있고 이 롤이 보통 100개가 한 세트로. 단위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1kΩ이라고 했을 때 저항이라고 본다면 1kΩ이 정확히 1kΩ이 나오는 저항이 몇 개나 될까 한다면은 한 롤에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로트 단위에서 이제 보면 하나 두 개. 이거는 저 저격수랑 똑같네 보면. 그렇죠. 예. 예, 저격수들이 보면은 이제 자기 딱 로트별로 이렇게 쭉 박스 놓고 쏴서 네. 잘 맞는 그 박스에 있는 것만 딱 들고 나가잖아요. 네, 보면은. 맞습니다. 바로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예. 보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폐기. 다 폐기. 예. 예. 그러면 뭐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좀 갑자기 좀 배신감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게 정확한 부품을 쓰고 예. 그다음에 부품별로 쉴딩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서 예. 가장 좋은 순도 높은 신호를 받는 거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노이즈를 없애는 거예요. 전자기적 간섭 그 노이즈를 없애는 게 하나씩 다 그거를 실링을 씌워가지고. 예. 저항 같은 것들은 하나 쉴딩하진 않지만은 네. 중요한 부품 같은 것들은 다 쉴딩을 해서 다른 전자기적 간섭에서 그걸 쉴딩하는 거죠. 뭔가 이제 이해는 안 되지만 자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설명은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보면 이런 하이엔드와 반대인데 뭔가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죠.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스라고 많이 부르고 미국 사람들은 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릅니까 이게? 예. 보스 아닌가요? 보스 스피커는 예. 인클로저가 플라스틱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예. 보스 스피커는 다 다 플라스틱이에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니 스피커를 플라스틱에 만든다고? 근데 총 개머리판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라니까. 예. 근데 이게 미국식 합리주의예요. 미국식 합리주의가 예. 오디오에도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잡다한데 돈 쓰지 않고 실제 소리 나오는 데만 돈을 쓰겠다. 너 소리 잘 듣고 싶지? 예. 그러면 소리 잘 나게 해줄게. 네. 그 부품은 플라스틱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 예. 뽀다고 난 나도. 비용 굳이 그 돈 들 필요 없어. 굳이 그 돈 들 필요 없이 이 좋은 소리 정도만 해도 들려줄게. 네가 듣는 소리는 얼마든지 만족하는 소리 만져줄게. 20억 대신 한 7천만 원만 써. 뭐 이런 컨셉인가요? 700만 원. 700만 원? 물론 미국도 네. 그 스위스처럼 하이엔드 제품을 만들긴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큰 시장에 내가 많이 물건을 팔아서 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있는 게 미국 오디오군요. 일단 하이엔드라는 개념을 가져온 것 자체가 미국의 오디오예요. 마크 레빈슨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마크 레빈슨이 미국 사람인데요. 네네.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죠. 이름이기도. 예. 마크 레빈슨은 오디오의 하이엔드라는 개념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잘 세팅된 오디오에서 소리를 들으면은 네. 스피커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사람이 노래 불러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신기하다. 이거는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보면. 이건 비싼 오디오가 아니라 그냥 세팅만 잘 세팅만 됐으면 잘하면. 싼 오디오도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학적으로 보강 간섭이란 사운드가 회사 서로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음파와 여기서 나오는 음파가 가운데서 중첩되면서 예. 여기서 상이 생기는 거죠. 없지만 실제로 있는 예. 것처럼 우리는 예. 맨날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예. 그게 제일 익숙하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 그냥 스테레오니까 가능한 거죠, 보강 간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디오하는 사람들은 공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디오의 공간감이군요. 예. 그거는. 무슨 말인가? 맨날. 무슨 말인가 하는데 예. 그냥 스피커가 사라지면서 딱 눈앞에 빌리 아일러데이가 있고 저 뒤에서 누가 드럼을 치고 옆에서 콘트라베이스 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참 그런 게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보면. 미국산 오디오들은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특성들이 있다. 마크 레빈슨이 그런 개념을 처음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은 예. 앰프를 쓰면은 무대가 굉장히 크고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오디오도
이거는 마찬가지지만은 마크레임스는 굉장히 정확한 소리가 났어요. 정확한 소리. 그 정확한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해상도가 좋았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 정확한 소리를 구별해서 착착착 들려주는 그런 느낌이 이제 해상도라고 이해를 하면 예. 되겠죠.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예. 카오디오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어떤 차가 소리가 제일 좋을까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차 엔진 소리 말고 차에서 예, 듣는 차에서 오디오 듣는 음악 소리. 오디오 소리. 10년 전에는 예. 지금은 그냥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가 S클래스. 압도적으로 다 예. 좋은데 예. 지금은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네. 렉서스 LS 시리즈였습니다. 조용해서 그런가요, 차가? 차가 조용하기도 하고 예. 마크 데니슨 오디오가 너무 좋았어요. 오. 렉서스에 마크 데니슨이 들어갔습니다. 아, 궁합이 잘 맞았군요. 예, 보면은. 그 80년대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우리나라의 최부촌에 그럼 그때 그 최부촌에. 당시부터 거기 보면 집집마다 마크 데니슨이랑 탄노이 없으면은 예. 이거는 여기 사는 사람 아니라고. 아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아파트에 그렇게 좋은 오디오를 들여놓으면 네. 아파트 그 오디오의 성능을 한 50%라도 이게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아, 50%만 구현하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아,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볼륨이 저 왼쪽 끝에 이렇게 그렇죠. 노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프다. 그게 또 동네별 좀 다른데요. 네. 대치동 같은 데서는 예. 그냥 헤드폰 씁니다. 아이 마음 편하게. 아니 워낙 입생들이 많은 그러니까요. 그런 동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차라리 그냥 좋은 헤드폰 쓰는 게 뭐 음악 5분만 줘도 밑에서 그렇죠. 저희 수험생 있어요 이거 나오니까는 어쨌든 뭐 그런데 마크 데니슨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 뭐 저기 스티브 잡스인가요? 자기가 만든 회사 쫓겨났다는 말씀이시죠?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그냥 복수를 하겠어. 여기서 만든 회사가 첼로라는 회사입니다. 첼로? 우리가 켜는 첼로? 그 첼로. 예. 그 첼로는 마크 데니슨보다 더 비싼 제품을 만든 회사였어요. 이야, 참 대단하시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예. 그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으면서 그때마다 한국에 첼로가 없어서 첼로 한조 들어오고 싶다 중국을 사가지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고 물품을 알아봤더니 판매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의 LA라면 그분은 뉴욕에 있다. 뭐 거의 이 정도로 예. 한 이분은 이거 꼭 사고 싶으니까는 나 이거 한국으로 갖고 갈 건데 이거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는 네가 배송비만큼만 물건을 깎아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는 그 판매자가 야 정말 배송이 문제라면 내가 실어줄게. 근데 난 내 물건을 가격을 후려치는 건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싫어. 내 물건의 가치는 이거야.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대신 실어다는 그래, 실어주는 건 내가 싣고 가든 예. 내가 누구한테 맡기든 할 수 있겠어.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줘. 라고 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 어느 공항으로 나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다음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왔군요. 보면. 작은 그 제트 비행기가 오더니 야, 네 거 여기서 가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이엔드 오디오를 그런 정도의 그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는 요즘에 그 아까 이제 자동차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 소원이 어떤 호사를 누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프라이빗 젯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에요. 보면은 정말 그 보통 여객기보다 훨씬 높은 데서 조용히 그 나르는 조용히 가르는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오디오 사람 대신 오디오를 싣고 오신 그런 분이었군요. 근데 그거 사신 분도 뭐 은행 초대 지점장 하신 분이에요. 돈 많으신. 돈 많으신. 그리고 재테크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 은행으로 출근하는데 페라리 살려고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참 세상은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아무래도 개인 제트 비행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이엔드 오디오는 그런 사람들이 쓴다. 그런 사람들이 쓴다. 오히려 미국은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집도 크고 내가 그렇죠. 원하는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지금 스위스, 미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나라로 이제 가나요? 영국 가볼까요? 영국은 보통 지구본 연구소 보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야릇한 상황에 연계된다. 그럼 이 나라 찍으면은 맞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영국이 잘 만드나요 오디오를? 오디오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요. 영국도 하이엔드부터 빈티지. 빈티지는 탄노이란 압도적인 강자가 있었고 하이엔드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DCS라는 회사가 있어요. DCS. DCS는 거기서 플래그십 CDP 같은 경우에는 CDP가 4덩어리입니다. CDP가 4덩어리. 상상이 잘 안 돼. 이게 왜 4덩어리냐면은 그 CD 읽는 부분이 있죠. 그걸 CD 트랜스포터라고 합니다. 읽었으면은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죠. DA 컴퓨터가 따로 있어야 되죠. 근데 모든 회로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모든 전자에는 클락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클락. 그래서 한 타스크가 진행이 돼야 프로세스가 진행되죠. 예, 예.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원 장치. 전원 장치. 전원 장치는 그냥 트랜스 그냥 꽂으면 되는데 네, 그냥 볼트만 예. 맞춰주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전원 장치도 노이즈가 없는 전원을 각 기기별 회로에 직접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아 이게 노이즈가 나는 건가요? 보면은 그럼요. 거기서 이 보통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막 되게 예, 그러니까 머리 곤두서는 그 오디오에서 가장 큰 적은 노이즈예요. 전자기적 간섭 노이즈. 노이즈 자기들끼리 어떤 간섭에 예, 예. 발생하는. 네.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최소화시키는. 예. 원래 그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제 무기는 보면 야 어떻게 기발하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야, 상상력의 총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문제는 만들어 놓고 나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고장이 난다. 근데 왠지 영국제 예. 오디오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보면은 예.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렇죠. 어떻게 된 생각은 예. 그게 스피커에도 있는데요. 지금 예. 말씀드린 마우스 앤 윌킨스 아까 말씀드린 BMW. BMW는 BMW에 들어가요. BMW 저희 예. 차는 예. 예. 근데 여기서는 그 미드레인지 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가운데 영역이 예. 예. 트위터는 다이아몬드 트위터 쓰고요. 뭐가 다르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미드레인지에는 이게 딱딱하면 아무래도 진동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얘는 미드레인지 이 콘을 케블러로 만듭니다. 저항에 저 충격에 잘 방탄복 소리죠, 케블러. 그렇죠. 예, 예. 예. 그 진동을 잘 견딜 수 있게. 견디면서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정확히 낼 수 내겠다. 있게. 예. 그래서 BMW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사실적이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막 점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 녹음 스튜디오는 네네. 다 BMW 스피커를 메인 모니터 씁니다. 뭐 EMI, 데카, 도이체 그라모폰 전부 다 BMW 씁니다. 영국이 또 이렇게 또 잘하는 게 있다라는 게 또 되게 신기합니다 보면.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예, 안 예쁘거든요. 무기도 똑같아요. 밀리터리 무기도 영국제 무기들 보면 어쩜 저렇게 못생겼지? 네. 정말 그 비행기 특히 비행기 종류들 보면 못생김의 끝판왕은 다 영국제 영국제들. 비행기들이거든요. 보면은 어디 안 BMW가 갑니다. 조금만 예뻤다면은 정말 예.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을 텐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되는 이쁜 걸로 하면 또 바다 건너 프랑스가 또 최고봉, 그렇죠. 예, 최고봉일 텐데 프랑스 오디오 사실 저는 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있겠죠. 보면? 있죠, 당연히 있죠.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 에르메스, 에르메스. 뭐, 예, 루이비통, 샤넬, 루이비통, 샤넬 예. 뭐 그 정도죠. 예. 모두 프랑스 브랜드고 예쁘고 고급스러우면서 비싸죠. 비싸죠. 예. 아주 비싸죠. 주식도 비쌉니다. 예. 보면. 예. 프랑스를 대표하는 우리 브랜드는 포칼이에요. 포칼이라는 브랜드가 예. 프랑스. 예. 그 예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하만카론 살 때 예. 포칼을 살까 하만카론 살까 하다가 포칼이 너무 값을 비싸게 불러가지고 하만카론 산 거예요. 왠지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포칼 스피커 그 중에서도 예. 그랜드 유토피아라고 플래그십 모델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런 기계가 따로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했던 지금 잡고 하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를 쓰신다는 게 알려졌어요. 유 회장님이 쓰시는 거면 나도 네. 한번 내가 삼성전자 회장 못하겠지만 저 양반이 쓰고 나도 한번 써보자. 회장이 된 기분 한번 느껴보자.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스피커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이 나라의 또 매출이 또 한국에서 매출이 또 폭증을 예. 했겠군요. 보면은. 지금도 포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자동차하고도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예. 세계에서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 가진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뭐 유럽에서도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예, 그리고 영국은 이제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어쨌거나 이탈리아 예, 그딱 그 정도. 정도고 뭐 미국, 예, 예. 아시아에 이제 일본, 중국, 일본, 우리나라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 뭐 몇 개 좀 나오고. 인도 뭐 그 정도인데 예. 그렇게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데 자동차는 1, 2년 만에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간 기반적인 기술이 발전돼 있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건데 오디오 역시 오디오가 지금은 그냥 사양 산업이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한 최첨단 산업이었어요. 오디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항공우주공학이나 반도체 같은 그런 공학이다 보니까는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든 나라는 거의 대부분 오디오를 만들어요. 한국만 안 만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한국도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인켈? 인켈 말고 예. 오디오 하이엔드 예, 시리즈로. 삼성에서 엠페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예. 저는 사실 어릴 때 이건희 회장님이 그 개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막 그 안내견 막 이런 걸 때 부자들은 참 저런 쓸데없는 거 한다 싶었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야 그때 회장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는 정말 그런 가치도 모르고 아마 살았을 그렇죠. 것 같다 싶은. 앞서 가셨. 예,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가치를 또 선도적으로 누리시는구나. 예. 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구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유럽의 마지막 나라 아까 이제 하나 말씀 안 드렸던 자동차 만드는데 오디오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가야죠. 이 뭐 페라리 같은 스타일인가요? 여기 오디오는 맞습니다. 예뻐요. 예쁘고. 예. 어. 이태리 오디오는 일단 페라리 같은 것들은 일단 공산품이 아니라 예술품이라고 예, 봐야죠. 뭐 예. 예, 차로 만들면 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차로 예. 차로 비교를 해주시면 예. 예, 정말 이쁘죠. 근데 예쁘지만 예쁜 거에 비해서 그 퀄리티는 그러니까 세워놨을 때 제일 예뻐요. 예. 달리기 시작하면 짜증이 난다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보면. 저는 예. 안 타봤지만 그냥 세워봤을 때 눈으로 예. 보기만 할 때 예,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예, 예쁜. 제일 예쁜. 이탈리아 오디오도 지금 비슷한인데요. 예. 보기엔 되게 예쁜데 예쁨의 크기에 비해서 소리의 퀄리티는 예쁨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쩜 이렇게 다 일관될까? 아, 참 궁금하다. 왠지 독일제 오디오 지금 아까 뭐 따로 말씀해 주시는 않지만 예. 독일제 오디오는 뭐 스위스랑 비슷하게 예, 예. 정말 칼같이 아주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럴 것 같고 프랑스는 이쁘고 기본적인 어떤 이런 거는 나오지만 엉뚱한 데서 한번 덜컥덜컥 할 것 그렇죠. 같고 예. 이탈리아는 왠지 사놓으면 한숨 쉬고 있을 것 같은. 저는 안 넣고 있으면 참 좋은. 그러면 이제 자동차랑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아시아로 넘어와 보면 예. 뭐 아까도 이제 일본에 그 수많은 하이엔드 오디오들이 있었다는 예. 것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있죠. 예, 그거는. 당연히 있죠. 일본에는 일단 아큐페이스라고 아큐페이스는 아큐페이스. 네, 정말 안 만드는 거 없이 다 만드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예. 앰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 턴테이블에 카트리지까지 만듭니다. 다 전부 다 예, 일본식 수직 계열을 했군요. 그냥. 그렇죠. 우리는 예. 뭐든지 다 한다. 예, 예. 모든 건지 다 안다. 그다음에 에소테릭이라고 그 CDP를 주로 만드는 그런 CDP. 예, 그런 회사가 있고요. 다만 요즘에 저는 그 저희가 이제 아들이 이제 고1 딸이 이제 중2인데 동네에 갑자기 이제 레코드샵이 하나 생겼어요. 예. LP도 팔고 CD도 파는 레트로. 예, 예. 갑자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빠 CD 플레이어 옛날에 그거 어디 갔지? 막 찾아내라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LP판을 들고 오더니 이거 이제 하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왠지 일본 친구들은 이런 거 잘 만들 것 같아요. 턴테이블이나 이 CD나. 네, 네, 정말 잘 만듭니다. 이를테면은 최 박사님 테크닉스한 브랜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테크닉스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DJ들이 쓰는 턴테이블은 거의 100% 테크닉스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클럽에서 예. 음, 테크닉스란 브랜드, 테크닉스가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 브랜드예요. 예. 왠지 이 마이애미 출신의 누군가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군요. 예. 보면. 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네. 산수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캐누드, 캐누드는 예. 뭐 알죠. 파이오니아,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예, 어릴 때 많이 예. 보던. 그다음에 내셔널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1970년대와 80년대는 일본이 그때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예. 예. 그때 턴테이블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만들었고 리시버 앰프라고 해서 네. 앰프와 라디오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예, 예, 형태가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본이 전 세계에 석권했었어요. 오, 야. 역시 일본은 그 1980년대가 정말 전성시대였군요, 보면. 그 버블 경제가 한창일 때 네. 소니는 어떤 식으로 물건 만드냐면은 야 우리는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돈이랑 신경 쓰지 말고. 최고만 만들어라고 해서 일본의 소니 CDP 중에는 어떤 정도까지 있었냐면은 CD는 렌즈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렌즈는 고정하고 CD를 움직이게 했어요. 왜? 당연히 그 메커니즘으로 본다면은 렌즈가 고정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걸 정교하게 움직인다면은 굉장히 정교한 모터가 있어야 되고 네. 모터에 대한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일단 비싸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뭐 생각만 해도 뭔가 그 무거운 거를 돌리려고 생각하면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소니는 야 만들어. 그래서 그런 CDP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CDP는 네. 이거는 팔면 팔수록 소니에겐 손해다. 지금도 이 CDP를 누군가 손에 놓으려고 또 열심히 찾고 계시겠군요. 예. 지금은 안 나오죠, 신품은. CDP요? 예. 소니에서 안 나옵니다. 소니에서는 안 나오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CDP는 예. 지금도 야후자판에서 우리나라 돈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에 거래돼요. CDP 하나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항상 뭐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드는 궁금증인데 예.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니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고 싼 물건도 잘 만들고 비싼 예. 물건도 잘 만들고 뭐든지 잘하던 일본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뭐 아까 턴테이블도 말씀해주곤 했습니다만 이렇게 존재감이 예.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과거만큼 크지 않잖아요. 오디오 예. 시장에서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보면 그냥 버블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사서 망했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VHS와 베타맥스 표준 전쟁을 벌였던. 사실 그 화질로 본다면 베타가 좋다. 좋죠. 예, 그래서 방송국에서 베타 예. 썼었죠. 방송에서는 베타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ENG 다 베타로 썼었는데 근데 왜 VHS가 이겼을까요? 뭐 범용성, 가격, 뭐 베타는 오직 소니밖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애플처럼 이제 자기들을 다 그렇죠. 클로즈드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예. 근데 애플은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생태계를 전파시키는데 성공했는데 네. 소니도 그러길 원했는데 소니는 거기에 실패했죠. 누구는 성공하고 예. 누구는 실패했다. 약간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하시니까 10분 동의합니다. 네. 이 뭔가 이 애플과 관련된 옛날 저 오디오 그 저기 뭐죠 워크맨 예. 관련해서 봤을 땐 이쁜 쓰레기들이 참 많았던. 그렇죠. 예, 이거 뭐 해놓으면 소니 거에만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건전지 배터리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컴딱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깜짝부터 시작.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쓰기에는 네. 성능보다 보편성이에요. 좀 무난하면서 어느 정도 뽑아주면 좋겠다. 사실 그 성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네. 상위 몇 프로밖에 없지. 네. 하지만 편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니는 타겟팅을 잘못한 이미 거예요. 보편성 우리가 다 획득을 했고 예. 저 세상 끝까지 가서 이제 하늘의 별을 따오겠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잘못된 그 네. 당시로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음향 기기뿐만이 아니라 네. 레코딩이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 릴로 녹음했잖아요. 예, 근데 예. 릴이지만 디지털 녹음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소니는 자기만의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든지 심지어 심지어 이제 예. 자기들 표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호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니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니라는 제품을 소비재로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쓰는 게 이제 헤드셋. 예. 예. 그 정도죠. 그게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제 쭉 거슬러 네. 올라온 게 저력이 예. 남아 있어서 어떻든 간에 사악한 가성비지만 그 뭐 음향 쓸만하다. 기기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예. 헤드폰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소니에 어떻게 보면은 참 하늘의 별을 딸 것처럼 네. 예, 덤벼들었던 그 패기가 네. 지금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쓰고 다니는 그 헤드셋으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네네. 보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의외로 제가 이제 가끔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클릭질을 해놓고 잊어먹을 만하면 잊어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날라오는 것들 알림이 오죠. 네, 이제 오는데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오디오를 꽤 잘 만든다. 네네. 의외로 좋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중국 우리나라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오디오 실력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중국은 가성비의 나라죠. 네. 그 가성비의 나라가 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턴테이블 테크닉스라는 브랜드 말씀드렸잖아요. 그 DJ 분들이. 예, 예. 보통 그 하이엔드 턴테이블은 1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1억 원씩이나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억 원이 넘어간 턴테이블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턴테이블 있고 예. 암이 있고 예. 암에 카트리지가 있고 카트리지 하나에 돈 1,000만 원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 1억 원이 넘어간. 그렇게 따지면 뭐 1억 예. 가뿐히 되죠. 예. 예. 근데 테크닉스에서는 제 플래그십이 한국 돈 한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예, 정도면 구할 그거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성능이 떨어지느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자 다른 회사는 왜 1억을 받는데 예. 테크닉스는 2,5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죠. 다른 회사는 100명을 상대로 공방에서 만드는데 예. 테크닉스는 10,000명을 상대로 공장에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예, 그 막대한 시장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잘하는 예, 그게 여기 오디오 시장에서 어김없이 적용된다. 바로 그겁니다. 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면은 그 오디오 같은 거 저는 오디오가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보면은 이거 셰시값도 안 나올 텐데 하는 오디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거 금형 짜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예. 최소한 딱 감이 오시잖아요. 이 예. 정도 값은 받아야 뭐 나올 텐데. 뭐 하고 한다면은 이거 셰시 하나에 아무리 못해도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거긴 20만 원에 진공관 다 박혀 있는 그런 앰프를 완제품을 팔거든요. 왠지 박스만 배달 올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불길한 예감이 막 예. 슬금슬금. 예. 뭐 이건 셰시 값도 안 나올 텐데 뭐 이건 진공관 값도 안 나올 텐데 이런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들은 10만 명한테 100원씩 받겠다. 흔히 말하는 중국의 10억 시장을 놓고 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가 마진을 10,000원을 남긴다면은 예. 거기는 우린 100원만 남겨도 돼. 뭐 50만 남겨도 돼. 예. 너희들보다 100배 더 팔게. 뭐 예. 1000배 더 팔게. 이런 이제 그런 마인드로. 마인드죠. 근데 처음에 이런 저가형 기기들만 만들던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골드문트나 FM 어쿠스틱스의 그 하이엔드 기기를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이엔드 도전하는 카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리고 실제로 그 소리가 꽤 비슷하기도 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예. 잘 모르는 초보자가 된다면 이거 FM인데 어. 그 느낌은 좀 살려주긴 해요. 가성비 면에서 봤을 때 예. 보면은 아쉬운 대로 예. 엔트리용으로는 충분히 들을 만한 그 마감 품질은 형편이 없지만 어쨌든 멀리서 보면 FM 어쿠스틱스. 백미더 미인. 예.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무서운 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중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일 겁니다. 인도에 이어서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만든 차가 뭔지 아세요? 옛날로 올라면 시발 택시고. 네, 시발 택시입니다. 시발 택시가 두들겨가지고. 1955년도에 미군이 전쟁 후에 버리고 간 집차들 부품 다 뜯어다가 뜯어가지고 뭐 샤시라면 샤시를 만들고 위에다가 드럼통 두들겨가지고 껍데기 씌워서 만든 그런 차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디오 분야에서. 오디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하면서 부품을 뜯어가면서 만들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됐듯이 지금 중국이 하이엔드 오디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하우라는 건 많이 만들어 보면 그렇죠. 팔리는 얻게 되는 거고. 경험이 노하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면 노하우는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은 지금은 어설픈 중간 브랜드가 없어요. 아, 극과 극으로 나눠지겠구나. FM 어쿠스틱스를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 쪽이라도 그걸 씁니다. 0.1%의 소비층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장은 쪼그라드는 시장이고 사실 또 확장은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오디오를 쓰나 20만 원짜리 오디오를 쓰나 소리 비슷한데 뭐.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 와이프가 이거 얼마짜리야? 20만 원.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거로 사는 게 마음도 편하죠. 그 시장을 아예 중국이 평정을 해버렸어요. 오디오 시장에서도. 그 저가형 시장을 중국이 아주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스피커로 예를 들자면은 조그만 북CF 스피커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시장이 없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대 스피커는 이제 아예 사라졌고. 몇 천만 원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20만 원에 블루투스 되는 스피커거나. 야, 이거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 이 오디오에서도 자기들이 잘하는 그거를 쫙 최적화 시켜가지고 사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 갔더니 그 무슨 그 자기들 전통 풍습날 이렇게 뭔가 애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이 만들어서 뭐 팔기도 하고 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제가 물물듯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에이 좀 이상해 그랬는데 다음에는 거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뭔가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다 이집트 자기네들은 안 사고 저걸 사면서 만들던 공방 아저씨들이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오디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디오도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오디오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감성을 건드리는 영역이지만 결국은 산업에라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나면 정확하군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따라가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지날수록 그 중국제 오디오가 우리 주변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시대는 벌써 이제 도래했죠. 이미 도래한 게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가 탄노이 모니터 실버라는 유닛에 탄노이 캔터베리라는 통에 들어있는 1958년도에 만든 스피커예요. 그런데 앰프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테넷으로 만든 그런 앰프이고요. 그렇다면 케이블도 굉장히 좋은 케이블을 쓰겠죠. 그렇죠. 미터당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거. 근데 저 중국산 케이블 씁니다. 중국산?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왠지 막 노이즈 막 장렬할 것 같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에는 신기해서 정말 이 가격이 100배쯤 더 받으면 딱 맞는 가격이야란 케이블을 3만 원에 굉장히 좋은 파워 케이블을 샀어요. 3만 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한번 뜯어봐야죠. 오디오쟁이분들의 특징이시죠. 보면. 뜯어봐서 얘네가 정말 잘 만들었나 했는데 정말 잘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그 쉴딩할 건 똑같이 다 쉴딩을 하고 선재도 나쁘지 않은 선재에다가 그럼 뭐 테스터기로 찍어보면 되니까는. 그렇죠. 그건 뭐 숫자로 나오니까. 그 제가 쓰는 테스터기는 저는 그런 테스트가 없지만은 그 오디오 공장에 좀 갈 수가 있으니까는 공방에 갈 수 있으니까는 뭐 에질런트 아주 민감한 써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달려? 막 이런 느낌. 숫자가 보여주는데. 숫자가 보여주는데. 야, 이거 왠지 즐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 이제 드디어 저희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오디오를 이제 뭔가 취미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하필 그 주인공이 이제 중국이라는 게 무섭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저거 진공화값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저 가격에 저런 거 만들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진공화는 중국에서 만드니까요. 그렇죠. 세계에서 지금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남아 있는 게 이제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다 중국제로 그냥 100%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러한 흐름 중에 하나가 오디오군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흥망성쇠, 소니의 그 부분과 보면은 또 지금의 또 쇠퇴한 모습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중국이 그런 숫자로 보여주는 또 정밀함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오디오라는 거 역시 하나의 산업에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 참 비슷하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참 궁금해집니다. 보면은 이럴수록 참 안타깝네요. 왜 대한민국에는 이 이탈리아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오디오 공방이 꽤 괜찮은 공방으로, 곳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을 못 대량 생산하고 그냥 철저하게 주문. 예. 내가 어떤 걸 좋아해. 오더메이드. 오더메이드 하면 예. 맞춰주는. 예. 그러면 그것도 청음하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맞춰 주시는 그런 식이거든요. 예. 보면. 근데 우리나라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증후군 쪽에 저는 친한 분이 있고 솔리 스테이트에도 저는 친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순우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한 분은 연재 전작가 나오신 분이고 예. 한 분은 카이스트 전작가 나오신 분이세요. 박사님들께서 만드시는 오디오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한 선생님과 지금 오디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시 재밌는 오디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까지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